다음은 친환경 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신소희 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의 사무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회에서 사무장을 맡고 있는 신소희입니다. 이번 주 친환경 농업 뉴스 어떤 게 있나요? 네. 이번 주에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뉴스를 준비해 왔는데요. 꽃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달콤한 꿀을 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꽃을 받는 누군가의 연인을 위해 혹은 지나가는 당신들이 예쁘게 보시라고, 당 떨어진 누군가가 달콤하게 드시라고, 만약에 꽃이 이 말을 알아들었다면 꽃방귀를 아주 세게 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꽃은 자신의 종자를 수정시켜줄 동물을 불러들이기 위해 색을 입히고 꿀과 화분을 만들고 향을 피웁니다. 동물들은 꽃이 화려한 색과 꽃향기를 통해서 꽃에서 꿀과 화분을 찾고 이 과정을 통해서 식물의 수정을 돕습니다. 2월 12일자 한겨레 기사에서는 대기오염의 후각상실, 2m 앞 꽃도 못 찾는 나방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는 지난 8일 사이언스지의 발표를 인용했는데요. 제프 리펠 미국 워싱턴대 생물학과 교수 연구팀은 사이언스지에 오염물질이 꽃향기를 분해해 곤충들의 후각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팀은 환경오염물질 질산염 라디칼이 꽃향기를 분해해 곤충들의 후각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으며 앞선 실험을 통해 연구팀은 질산염 라디칼이 식물의 향기에 포함된 화합물인 모노테르펜을 분해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테르펜? 라디칼? 좀 이런 용어가 생소한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테르펜은 초본이나 수목이 잎, 꽃 또는 열매에서 독특한 냄새를 유발하는 휘발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보통 숲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침엽수림 숲에 가면은 조 피톤치도 향기 난다, 뭐 이런 말들 하죠. 그것도 테르펜의 일종이고요. 이 테르펜은 식물 생장이 여러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여기서 나오는 모노테르펜은 수분을 돕기 위한 동물들을 유인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물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디칼은 다른 물질과 반응하기 쉬운 상태나 그 상태인 물질을 뜻합니다. 질소 라디칼은 변형되기 쉬운 형태의 질소 화합물입니다. 대기 중의 질소는 약 7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N2의 분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변형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염 때문에 환경 오염 물질로 발생한 질소 산화물들은 대기에서 쉽게 변형돼서 환경을 교란 오염시키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네. 그러니까 다른 이게 이 성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잎사귀나 조직들이 망가지기도 하고 사실은 그 오존이나 이런 형태들을 만드는 역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산소 성분들이 분해되면서요. 네. 제프 리펠에 따르면 24만 종의 식물 중 4분의 3이 수분 매개자 생물에 의존한다. 곤충 같은 수분 매개자는 생태학에서 큰 역할을 하며 식물의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분 매개자는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식량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 곤충을 잘못 건드리면 결국 인류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인류의 활동으로 대기가 오염되어 수분 매개자들이 냄새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자동차 배기가스나 화석연료의 사용이 부산물인 오존과 질산염 라디칼 오염이 수분 매개자가 숙주식물을 감지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대부분의 북반구에서 이러한 오염물질은 곤충이 꽃을 찾을 수 있는 거리를 산업화 이전에서는 5km 이상에서 현재는 400m 미만으로 약 75% 이상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야, 그 5km하고 400m는 뭐 거의 네. 이제 야
기상 이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농사가 점점 힘들다가 아니고 어쩌면 이렇게 자세하게 밝혀보면 우리가 망쳐놓은 환경 때문에 사실 농사가 안 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어요. 사실 이거 거기에 이제 보면서. 기상 이변이 이제 더 이제 네, 뭐 추가가 되는 더해지겠지만 거겠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아주 작은 움직임들이 우리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그 이어짐이 끊어지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농업 현장에서도 질소비료 과잉 투입으로 인한 땅과 물의 오염이 문제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은 당연스럽게도 농업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지켜가면서 생산한 농산물이 항원 시설이 탑재된 운송 시설에 실려 장거리 운송돼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문제도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은 물론이고 가공, 공급, 소비, 폐기, 순환고리가 잘못 설정되면 생산이 기반이 되는 환경을 해치고 종이 연속성을 유지해줄 연결고리를 해칩니다. 이런 문제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짜여진 지역 먹거리 선순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친환경 농업이 이제 갈수록 그 좀 이렇게 확대되고 네. 이렇게 해야 사실은 우리들 이제 비전이 더 밝아지는 건데 네, 그 친환경 농민들은 점점 준다고 그래요. 네, 그 얼마 전에 이렇게 들으니까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민이 원래 이제 5만 명인데 네. 지금은 이제 4만 5천 명으로 이제 줄었다 그러더라고. 참 그 이런 게 어쨌든 뭐 벌이 5km에서 400m. 네. 야, 그래서 그거는 진짜 충격적이다. 우리가 생산한 좋은 친환경 농산물이 가까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순환을 하게 돼서 최소화된 탄소를 배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한테 먹고 소비되고 그게 다시 폐기되는 그 순환 사이클이 최소화되면 될수록 우리가 복원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더 이상 망치는 길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친환경적 입장에 그 환경 오염적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된 설계와 먹거리 진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참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또 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좀 있네요. 네. 예, 지금까지 신소희 사무장님의 친환경 농업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